IT 속의 인사이트,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인사이트 IT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덕진 부소장 그리고 유재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제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네.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면 이 핀테크와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핀테크 산업을 뭐 키워야 된다 등등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핀테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었던 것들이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결론은 간단하게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일단 그 핀테크 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핀테크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지는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2014년 한 8월 정도부터 이 이제 핀테크라는 말들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SN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2015년 1년 동안 이 핀테크와 연관된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바로 첫 번째가 결제 부분이었습니다. 결제. 네, 특히 이제 간편 결제 부분이죠. 결제. 근데 이제 관련된 업체나 브랜드들을 보더라도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루프페이 뭐 이렇게 페이가 일단 쭉 나와요. 근데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핀테크 할 때 가장 인식하는 것이 이 결제 부분, 송금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간편 결제가 이제 적어도 모바일 쪽에서 결제할 때는 간편 결제가 활성화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도 여전히 갖고 있긴 한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삼성 같은 데서 이제 루프페이를 인수해서 그렇죠. 그거를 모바일로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렇죠. 주요 인터넷 기업인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이제 그런 본격적인 간편 결제나 송금 등의 이제 그런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단연 이제 송금 쪽에서 가장 화두인 곳은 이제 비바리퍼블리카라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그게 뭐죠? 단순 터치, 문자만 딱 받으면은 이거를 그 앱이 인식을 해서 바로 송금을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좀 편의성을 공략한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이제 누적 송금액이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송금한 건수만 해도 56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한 3년 전부터 화두가 됐었는데요. 가상화폐를 갖고 보관하는 그 장소가 이제 처음 이제 2014년 말엔 700건 정도였었는데요. 이제는 1,300건으로 이제 거의 2배 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핀테크 시장이 상당히 크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이제 벤처 스캐너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핀테크 업체 중에 51%가 이 결제 그리고 대출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핀테크 시장 중에서 이 결제 시장 그리고 이제 뭐 송금 시장들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바일 결제나 송금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온라인에서는 일단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토스 같은 서비스는요, 보험이나 카드 회사가 자동 이체로 요금을 빼갈 때 사용하는 펌 뱅킹망을 이용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결제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모바일 커머스에 붙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옥션이나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오픈마켓에서의 강자였는데 모바일에서는 좀 밀렸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 업체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핀테크였습니다. 스마일페이를 도입을 했는데요. 1초면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특정 사이트만 계속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결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대에 있는 그 카드 결제를 그냥 마그네틱으로 터치만 하면은 자기장으로 바로 결제가 되는 이제 그 기술을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SSG페이 같은 경우는 바코드 결제를 구현을 했습니다. 화면이 아무리 어두워도 앱을 키게 되면은 화면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래서 인식률을 높이는 기술들이 충분히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코드만으로도 이제 결제를 만드는 환경을 지금 구축해놓고 있고요. 정책에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성 심사 기준이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1월 15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보안성 심의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스타트업들도 자유롭게 이런 이제 전자금융업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뱅컬레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2013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쪽 팀에서는 3개월 내로 통과해서 서비스 빨리 해서 자리를 잡자 했었는데 그게 1년이 걸려버린 거죠. 보안성 심사가 좀 완화될 시점에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었던 것이고요. 사실 뭐 정책적으로는 좀 아직 갈 길이 먼 측면은 이제 액티브엑스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비표준 기술인 EXE 파일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결국 공인인증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비슷한 건데 이 공인인증서를 이제 하지 마세요라는 분위기가 되니까 다른 걸 만들어서 또 하죠. 그리고 뭐 EXE 파일 하면은 뭐 PC에서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애플 사용자, 맥 사용자는 아하. exe 파일 아무리 실행하려고 해도 예.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을 저는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 왜요? 왜?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게요. 그 공인인증서의 결제당 돈을 버는 인증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뭐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구매하기도 그렇죠. 하지만 범용 개인을 할 경우는 1년에 4,400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등록을 할 때 1년에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다 빼가지고 나눠 갖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없앤다는 거는 이들 보고 그냥 없어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또 다른 이 연결고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벤사, 피지사라고 불리우는 그건 것들입니다.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C카드라는 데랑 이제 거래를 트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BC카드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네, BC카드가 대행을 해요. 그런 거를 해주는 벤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온라인에 쇼핑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 쇼핑몰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관리해주는 피지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먹을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수수료 이슈인데요. 올해 이제 2월에 정부에서 야 카드사들이 너무 수수료 많이 받는다. 카드사 수수료를 낮춰라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카드사에서 이 낮추는 방법을 뭘 쓰고 있냐면 1차적으로 벤사한테 돈을 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피지사에 수수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으로 피지사에서는 결국 자기네들도 손해를 안 보려면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볼 때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작은 업체들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크게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시면 각종 페이가 생기면서 예. 쇼핑몰을 살 때 할인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럼요. 그런데 그 할인의 폭이 과연 그 할인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수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피지사에서도 직접 결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쿠폰을 뿌리는 이유 결국에는 우리들이 직접 이 망의 독점자가 돼서 결국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뭐 생각지 않아도 뻔하겠죠. 금융과 기술이 만나고 있는 이런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누군가는 열어달라, 누군가는 한쪽에서 막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 핀테크 관련 결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이라 이제 5점 만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기술이라는 T를 봤을 때 기존의 고정된 기술 기반이 워낙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정착하기 힘들고요. 예. 하지만 그 안에서 틈새 시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별 4개 정도 줄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편해지기 때문에 좋지만 이게 그냥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조삼모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별 4개.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러니까 빠르게 이 시스템을 정책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나 법령들이 도와줬는데 역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빠르게 이런 적극적인 좀 더 규제들이 또는 법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별 2개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들 모바일 사용 비율이 83%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차원에서 별 5개를 줬고요. 그렇지만 그에 반면에 제품 서비스 공급의 주체 차원에서는 내면에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를 바꿔나가는, 즉 인프라를 바꿔나가는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이 시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3개를 줬고요. 정책 차원에서는 보안성 심사 영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여전히 들어서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제휴를 맺어서 편리함과 또 저렴한 가격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의 주체는 이제 고객들은 편리한 결제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소비자들한테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별 5개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인사이트 IT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분께 따로 이렇게 말을 빼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티타임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좋네요. 예. 인사이트 IT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KBS